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현 시각이 10시 21분. 그 다음에 지금 지수는 아침에는 위로 상승을 줬었지만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코삭이 마이너스 4포인트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위에서 매도를 때릴 때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신호는 장대 음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 먼저 미국부터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국고추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요번에 미국 주가가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 매수 신호를 뿌려줬을 때가 바로 여기였었습니다. 빅스를 가지고 얘를 매수 신호를 뿌려줬었죠. 근데 여기서 한 번도 그 얘기 없다가 제가 처음으로 매도 얘기를 꺼낸 것은 바로 요 그림을 보고였었습니다. 장대 음봉을 주면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모양을 줄 수 있냐면 얘가 내려가다가 뜨긴 뜨는데 한 번은 뜨지 못합니다. 다시 밑에서부터 쌍바닥을 확인해야 되고, 또 위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진돗개 올리기 위해서 이 20선을 돌파하려고 하더라도 오션이 쌍바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산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미 저 밑바닥에서 매수한 분들은 이익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반 정도까지는 챙겨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은 얘 장대음봉 나온 다음에 올라갈 때 특히 여기 20선을 주목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두개 맞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이 끝나느냐?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마주조는 형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어제 장대 음봉을 때렸어요. 얘가 이렇게 장대 음봉을 때렸어요. 여기도 장대 음봉을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기존은 꺾어진 건 아니지만 단기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 시가 대비 레버지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 윗골에서 매도 전략이고요. 여기도 시가 대비 윗골에서 매도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조가 흐름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말고요, 각각 인버스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요, 이 인버스는 25, 26, 70이거든요. 오히려 얘는 아침 시가 대비 시가와 시가 아래에서 매수인 거고요. 해치 전략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25일 340, 얘가 인버스거든요. 얘를 각각 가지고 해치 전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 방송은 놓쳐야겠지만 저희 회원님용 방송을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침에 둘 다 여기도 인버스 매수해드렸고 여기도 인버스를 매수해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결론, 지금 시장 끝났느냐? 아니요,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처럼 장대봉을 때려줬을 때는 항상 나는 리스크를 먼저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을 잠시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 기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를 보시면요, 이 종목군도 올라가다가 쭉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장대봉을 중심으로 매수 플레이를 붙였다가 여기 올라가다 장대봉을 때렸죠. 그래? 그러면 그 다음날 똑같습니다. 반도를 때면서 물론 얘는 밑에서는 다시 매수고 또 올라갈 땐 줄인 전략을 같이 합니다. 물론 얘는 오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여기 어제까지도 이렇게 올라갔었네요. 자, 아침에까지. 얘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백신 나오고 또 치료제 얘기 나오면 어차피 얘는 고점대 낙폭 크기 때문에 중장기 쪽 유리하지만 이게 나오면 물량을 주는다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하나솔루션, 지금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신 저희 회원님들 계시거든요. 얘는 하나솔루션, 얘는 별다른 신호가 없는 한 11월 3일까지 갖고 간다 했습니다. 얘가 수익률이 얼마냐면 무려 130%가 나온 겁니다. 근데 얘를 어디서부터 적극적으로 때려들었느냐? 요겁니다. 요거 3일간 기회를 줬어요. 이렇게요. 그죠? 저 기회를 줬습니다. 물론 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니콜레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누군가가 이거는 고급 정보를 습득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위 내부 정보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장대목을 줄 때 이렇게 한 번씩은 때려준다는 겁니다. 오스 임플란트, 하나솔루션 다 마찬가지 패턴에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버지 같은 경우도 얘는 단기적인 조정이구나. 물론 거듭 얘기했지만 이 장이 그러면 끝났느냐? 끝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가 일단 마주절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럼 지가가 올라갈 때 정말 위험한 신호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얘가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현재 S&P,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장 조정의 중심에 있는 게 첨단 관련된 종목군데 조정의 얘기인데 얘도 이미 고점을 돌파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위기는 어디서 터지느냐는 겁니다. 위기는 가장 먼저 볼게요. 위기는 여기 보셨을 때 한 번에 알 수 있는 위기 국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죠. 바로 리먼 사태입니다. 그렇죠? 리먼 사태 있죠? 바로 이러한 국면입니다. 위기. 특히 이렇게 60과 240이 대두인 다음에
60시 역연자로 꺾어질 때 이때가 위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2013년도에 테이퍼링. 그럼 얘는 2013년도 이후에는 주가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죠? 쭉쭉쭉 내려가는 게 있죠. 근데 이 60선이 240 대두 준 건 아니죠. 어디가 위험했냐면 여기가 위험하죠. 딱 대두 줬죠. 여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대두 줬죠. 들었다가 꺾을 때 이런 데가 아주 위험합니다. 이때 뭐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국면은 아니에요. 얘가 다만 마디존은 형성돼 있구나. 그 이유는 왜요? 여기 보시다시피 장대 음봉이죠. 저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만 얘기할 땐 장대 음봉이라고 하는데 앞에 양봉이 있는데 뒤 음봉이 더 컸을 때 이것을 하락 장악형 혹은 음포선이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올라갈 때마다 여기 놓고 때린. 실제 저희 회원님들은 미국 주식 정말 수익 컸거든요.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단 이런 것들은 최소한 반 정도까지는 전부 다 최소한 수익을 챙겨놓은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매수도 중요하지만 온통 뭐 유튜브고 뭐고 다 보면 매수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매도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이럴 때는 매도 시점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플레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가운데서 무게 중심에 있는 거, 조정을 견조하게 받는 거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게 중심에서 강하게 위로 올라오는 종목군단들은 어떤 종목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역시 이런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제약바 종목군들도요,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건 조정받고 어떤 건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강산사 보는 종목군단들 보면 신풍제약. 근데 이거 이런 약품은요, 이건 이 시선 아래에서 외바닥이죠. 올해 이것들은 위에서 커팅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요 위에서 오히려 요거는 매도 전략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종목은 의미가 있네요. 그죠? 야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죠. 60선 쌍바닥을 움직이니까 요런 종목군들은 장박을 넣으시기 바라겠고요. 장기 올라갈 때 쏘실 때는 60선이 쌍바닥일 때 이건 외바닥이죠. 보내버리시고요. 쌍바닥일 때 쏘시고요. 아니면 종목을 딱 적어놓으셨다가 다시 음봉을 조정 줄 때 이때 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건 직접 보시면 그냥 둘 맞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위치가 좀 고공권대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이런 것들도 역시 그 주가 위치가 좀 너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로 올라갈 때 쏘지 마시고요. 다시 주가가 많은 수준이 있을 때 얘도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는 건 이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에클론 요건 약간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이런 부분이죠. 요것도 쫓아가는 것보다는 내려갔다 매수 올라갔다 매도의 단기적인 편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혼조 양상 속에 있는 종목이네요. 오늘은 전체로 지수가 조정받다 보니까 큰 의미점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야 얘가 재차 상승다운 상승을 보여줍니다. 요게. 그럼 여기 예를 보시면요. 예를 볼게요. 예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모습을 줘야 되냐면 요때는 나스닥 지수보다는요 두 개가 합한 지수 보시는 게 좋습니다. S&P 500을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요. 예를 보시면 이게 지금 저 위에선 가려있네요. 얘가 밑에서 올라갈 때는 요 60이 최소한 여기 60 위에 올라가야 의미가 있고요. 얘는 아직까지 60 아래에 있네요. 미국이 최소한 번개 차트에서 60이 쌍바닥 이상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권에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조정을 줄 때 그래도 좀 비교적 견조한 종목군들 뭔가 요걸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보시죠. 여기서 만약에 콜마비다 그러면 요 콜마비는 사실은 어제 밑으로 갈 때 매수했다가 요건 데이트리 종목이었어요. 에브리데이 매일 1%씩 먹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종목을 선정해서 매일 1%. 올라가면 그냥 길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1% 이상이면 매도거든요. 얘는 2.9% 왔네요. 이런 것도 이제 목표 달성한 거죠. 그러면 매일 1%면 72의 법칙으로 보면 얘는 72일 더블 전략 목표입니다. 이거는 작은 돈을 움직일 땐 이게 아주 유리한 방법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기 올라가다가 위에서는 두 맞겠죠. 대신 이거 마이너스하면 다시 종가 매수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견제했던 종목 보세요. 얘가 어제 견제했죠. 쫓아갈 필요가 없죠. 오늘 종가 이런 것들을 매수하시든지 아니면 번개 세트 보고 매수하셔도 되겠죠. 단가는 좀 이렇게 한 번에 다 쏘지 마시고요. 저희가 보통 최소한 첫 번째 갈 때도 나눠 쏘거든요. 올라가면 오히려 줄여버리는 거고 내려가면 이틀 동안 나눠 쏘시는 거고요. SL 같은 경우도 어제 장대가 먹었는데 내려가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얘도 이렇게 올라갈 때 쏴버리면 여기 물려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갈 때는 5일 정도 평균 단가를 해서 저런 종목군들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HLB도요. 요거 쫓아가지 마시고 3일 상승시가 내려오잖아요. 며칠 동안 나눠 쓰시면 되겠고요. 요거 M2I 여기도 이게 장대죠. KTX죠. 내려갈 때면서 요것도
요건 이제 컴퓨터 회원님들 관심 종목이 있거든요. 어제 종가 매수했는데 오늘 장중 얼마까지 갔었냐면 5.42%죠. 여기는 합이 2%면 되는 전략이거든요. 여기는 이거 5% 이상 올라갔습니다. 얘들도 마이너스권 됐을 때는 매수 전략 사이클이 괜찮다라고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지금의 장은요, 일단 마디존에 걸려있다. 그 마디존을 바라보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위에서 장대가 났기 때문에 마디존에 걸려있다. 계속 빠질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는다. 왜? 얘는 캔들이 외복 영역에 있고, 얘를 분봉 차트로 보면 저 30의 20선이 저게 외봉의 영역권 띄었습니다. 그럼 얘가 외봉의 영역권 띄었으면 밑에 여기 242C가 됩니다. 다른 걸로 요걸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카카오는 이번 달은 조정의 구간에 있다 한 종목인데 이건 한 200% 이상 나왔던 종목인데 얘는 월초 음봉이기 때문에 얘는 이번 달은 조정입니다. 얘를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종합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카카오를 끄집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20이 외봉이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짜 데드, 가데드라고 그래요. 얘가 외봉, 중방의 가짜 데드, 그때 얘가 240 근처선 뜹니다. 그때 실체 신호는 20점 위에 올라가야 매수 신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거기서 뜨느냐? 그렇진 않죠. 편차가 있을 수가 있겠죠.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외봉인데 얘는 240 뜬 게 아니라 좀 더 내려왔죠. 하지만 외봉이면 최소한 쌍봉을 주기 위해서도 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번에는 해외를 가져왔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자, 해외도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자, 테슬라 요 종목을 잠깐 보신다면 이것도 이 앞에를 잠깐 보실까요? 이 앞에 보시면 보이시죠? 이게 외봉, 그 다음에 중방 데드, 가짜 데드예요. 그럼 여기서 뜹니다. 요게 신호인데 어차피 떠야 되죠. 뭐 애플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의 매매 패턴입니다. 자, 그럼 다시 종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합을 보시면요. 보십시오. 얘를 보시면 분봉을 다시 볼게요. 분봉을 볼게요. 어떻습니까? 똑같죠. 얘가 외봉, 중방. 그럼 요 근처에서는 뜰 수가 있어요. 다만 신호는 요 근처 올라가야 신호고요. 특히 얘가 올라가다가 20이 쌍봉 주면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소위 아까 건 일봉인데요. 그건 일봉이죠. 얘는요, 분봉. 얘는 쉽게 해서 일봉, 분봉, 번개 모든 것이 다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다만 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가 이렇게 위에서 장대봉을 때려주면 이럴 때는 필수. 이거 물세비 이론이죠. 이거 물세비 이론이죠. 이거 장대봉이면 얘가 이거 마디존에 걸려있다. 어제 유튜브에 제목이 마디존에 걸려있다 그랬죠. 얘가 이렇게 음모입니다. 그럼 얼른 내가 아침 플러스 줬을 때 여기와 여기에서 매도이거나 아니면 인버스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실제 유료분들한테 아침에 뿌려드렸던 아침에 그 내용이고 그분들한테 다시 교육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뿌려드린 거니까요.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마디존에 걸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요. 구독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익혀가다 보면은 처음엔 잘 몰라도 내가 알고 하는 매매가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요번에 새로 들으신 주린이 여러분들은 이게 좀 운이 좋았거든요. 올라가는 거. 어딘가 꺾어질 때 내가 리스크 관리가 되려면 이렇게 위에서 매도 기법이라든지 내가 어디서 조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분들을 알아가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